그 걷기 예찬을 한 사람이야. 이제 산업화가 이제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돈의 이제 맛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돈의 맛을 알면서 이제 그 어떤 그 모든 척도가 그 돈으로 귀결이 되고 어떤 뭐 걷는 것보다는 편안함을 더 이제 추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걷기 예찬이 소노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사람은 이제 그 프랑스 현재 이제 사회학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걷기, 몸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아요, 책이. 그래서 이 책도 뭐 볼만해요. 이거 뭐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쭉 보시고요. 근데 이 책은 이 서두에 보시면은 맨 앞에 딱 시작할 때 보시면은 맨 앞에 시작을 보시면 딱 나왔어요. 걷는 것은 자신을 세계로 열어놓는 것이다. 발로, 다리로, 몸으로 걸으면서 인간은 자신의 실존에 대한 그러니까 걷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걷는 것은 건강하려고 걷는 게 아니다. 그보다는 걸어서 내가 다른 것을 얻는 거야. 세계를 얻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걸으면서 그 내가 몰랐던 것들을 하나하나 배우고 깨달고 그래서 제가 책 중에서 가장 좋은 책이 뭐라 했어요? 산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산책을 하면서 내가 그 몰랐던 것들을 자꾸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대화 속에서 나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걷기에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세계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고, 이 책을 쭉 읽다 보면은 물론 걸어서 건강도 할 수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내 정신적인 건강을 더 찾는데 주안점을 두는 겁니다. 대화를 하고 걸으면서. 그래서 이 책은 건강책이 아니에요. 건강서가 아니고 걷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혜택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는 책입니다. 예, 아주 서두에서 딱 나왔지만.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처음에 이게 쭉 읽으면은 저희 아주 현대인들의 병폐를 신랄하게 이렇게 좀 나열을 해놨어요. 신랄하게 쭉 이렇게 나열을 해놨죠. 그래서 이 편리함. 점점 인간은 왜 그 있잖아요. 이렇게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눕다 보면 영원히 이제 일어나기 싫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편리함에 익숙하면은 그거를 버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인간은. 우리 얼마나 편리합니까? 지금 조금만 저기 계단이 있어도 아유 여기 왜 에스컬레이터 설치 안 해놨어? 아유 그죠? 이 동네는 좀 동네가 후진 동네 같아. 에스컬레이터 설치 안 해놓고 엘리베이터 막 요즘은 엘리베이터 전에는 엘리베이터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막 타고 올라왔잖아요. 지금 한번 가서 서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그 엘리베이터 타려고 막 서로 경쟁을 해. 나이 드신 분들하고 이제 서로 경쟁이 됐어요. 저도 이게 다리 좀 다쳐가지고 이제 탈 때 좀 괜히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내릴 때 나도 모르게 더 쩔뚝거리는 거야. 미안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 그게 어쩔 수 없어. 아니 이게 서 있을 때는 모르잖아요. 내가 그 멀쩡하니까 막 진짜 쳐다보더라니까 막 나이 드신 분이. 목발 짚고 다녔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내릴 때는 나도 모르게 쩔뚝거리는 거야. 그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다쳤을 때 그때 그 편리함을 해보니까 정말 편하네. 정말로. 내가 계단을 올라가지 않고 엘리베이터 탁 타고 올라가니까 더 편하긴 편하더라고요. 그 편리함이 얼마나 현대인들을 잃어버리는 게 많게 하냐고요. 그 편리함 때문에 내가 사람들하고의 어떤 접촉도 점점 없어지고 자연이라는 거는 뭐 한번 보세요. 지금 사는 집에서 10년, 20년 살아도 그 골목을 맨날 돌아다니는데 그 골목에 뭐가 있는지 도대체 뭐가 어떤 게 자라고 있는지 그 바람이 어떤 바람인지도 하나도 느끼지 못한다니까. 나는 그 골목에 지나갈 때마다 뭐가 생기면 그걸 찍어야 되는 사람이야. 그 다리 수술하고 담장에 올라가 아까 그 김동생 얘기잖아. 그 꽃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 담장에 올라 문을 왜 걸어놨어? 왜 걸어? 그래갖고 막 다리가 막 그 수술방 걸려 앉아가지고 동네에서 집에서 의사가 못 나오게 하니까 깝깝해 죽는 거야. 이제 제 성격에 나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동네 나갔다가 야 꽃이 너무 이쁜데 대문을 이제 잠궈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문을 올라가서 막 저까지 올라가서 찍고선 그 대문을 열고 나왔잖아, 내가. 그래가지고 찍어가지고 이렇게 바로 내가 보냈잖아요. 그 동네에 찍었다고. 남의 집이에요, 우리 집에. 자기 자신의 집이야. 남의 집이죠. 그건 범법행위지. 범법행위죠, 그죠. 아무리 주인 나면 뭐라고 안 주인 나면 아유 얘 꽃이 너무 이뻐서 그랬습니다만 아무 말도 안 해. 꽃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안 그러더라고. 그 꺾어가면 뭐라 그러지? 꺾어가면 이제 뒤지게 맞지 이제. 신고 다 하지. 그래서 이게 이제 요 편리함 때문에 굉장히 잃는 게 많아요. 그래도 또 편리함으로 또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요. 그죠? 걸으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이 책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이거는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아유, 이거만 봐도 아주 걷고 싶죠? 아주 걷고 싶은 거리잖아요. 그죠? 아가씨 때문에. 누구죠? 학생 같은데. 네, 학생 같죠? 고이. 아니요, 수험생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이게 수험생이라서 이게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산소 부족. 동성 씨보다 크네. 딸인가비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냥 걷는 것은 이제 행동이에요. 아까 걷는 거의 반대는 안 걷는 게 아니고 집에 있는 거는 행동이 없는 거예요. 물론 집에서도 막 부지런부지런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 있죠. 집에서 가만히 안 있는 사람 있잖아요. 막 괜히 막 어떤 사람들 보면 막 냉장고도 갖다 바꾸고 장도 뒤집고 엎고 뭐 하는 사람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걷는 것은 행동이, 걷지 않는 것은 이제 행동이 안 하는 겁니다. 그 걷는 것은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내가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얻어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야 되는 거예요. 걸어서 내가 뭐든지 얻을 수 있지, 걷지 않고는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행동한다는 거는 앞으로 내가 도약을 하는 거죠. 그죠? 움직이는 거고. 이게 그냥이 아니고 그냥이에요. 안녕하세요. 배고파요. 이게- 아유. 안녕하세요. 이게 새벽 3시에 이게 일어나서 해가지고 그래요. 새벽 3시에 이게 만들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도저히 힘들어서 30분간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이제 나가서 이제 체조하고 와서 이제 잠 깨가지고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자, 인생 여정도 걷기이다. 이건 이제 제가 쓴 말이에요. 어차피 인생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끝없는 걷기잖아요. 그죠? 끝없는 걷기예요.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어떤 걸 뭐든지 선택해주는 것도 내 다리로 걷는 거예요. 끝없는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신들이 다 자기 인생의 길을 끝없이 걸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걷는다는 것은 길을 걷는 것이다. 길은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어 길은요? 길은. 내가 하느님. 제일 처음 가는 사람. 제일 처음 가는 사람이. 이거 하느님은. 이 길이죠, 길. 여기가 없어요. 다 이게 풀로 덮이고 밭으로 덮였다고 하자고. 이건 내가 필요해서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내가 만드는 거. 저희들 옛날에 서울에 처음 왔는데 이제 길동에 처음 왔어요. 길동 91번지. 그러니까 지금 김선아 씨 사는데 거기가 이제 전부 초가집이고 기아집 하나 두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제 논이어서. 그런데 그 동네를 가는 길은 한 군데뿐이 없었어요. 천호동과 구분다리라는 데를 통해서 한 군데뿐이 없어요. 길이라는 게. 아니면 논길로 꼬불꼬불 논을 타고 이렇게 와야 되는 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길이 하나 생긴 거예요. 누군가가 길을 내놓은 거예요. 그게 불편하니까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누군가 내놓으니까 그 길이 편하니까 그 길로만 다니는 거야, 이제는. 그리고 천호동에서 넘어오는 길은, 길동에 사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 천호동에 넘어온 사람들은 이렇게 모여서 왔어요, 모여서. 왜 그러냐면, 천호동이 옛날에 무법천지였어요. 한 이틀에 한 번씩은 여자들 변시체가 다녔죠. 옛날에 천호동이 얼마나 무법천지였냐면, 전두환 대통령이 딱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손댄 데가 천호동 아니에요. 그 삼천교육대가 천호동에 싹 들어갔잖아요. 옛날에 연예인들 밥, 최양락 같은 애들 다 연예인들 밥이었어요. 깡패들 밥이었어요.
둥근다리고 뭐 그때 당시 그 70년대 초에 둥근다리고 뭐 그런 데가 카바레가 워낙 유명했거든요. 그런데 연예인들 와서 공짜로 해줘야 돼요. 그 깡패들한테. 그러니까 천호 깡패도 아주 유명했어요 옛날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 밤에 거기를 못 오니까 이게 그 길동을 건너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거 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밤에 그 다음날 보면은 하수구에서 이제 변 자체가 여자 나체가 강간당해가지고 발견되고. 그때 당시엔 그게 뭐 이렇게 사회 이슈가 안 됐지만 지금은 엄청난 이슈잖아요, 그게. 그죠? 그런 게 엄청 많았어요. 그때는 매스컴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길이라는 것은, 내 인생 길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모범생들이라는 학생들 있잖아요. 모범생들.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하는 애들은 자기 길을 만들지 못해요. 자기 길을 만들지 못하니까, 오로지 그 길만, 그 시스템 안에 갖춰진 길로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공부 잘해서 똑똑한데 바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의사 되고 그러면 참 존경받고 성공했다고 하겠지만은, 실제로 자기 인생 죽을 때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 길을, 결국에 뭐냐면, 길은 누가 만드냐? 길은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남이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닌 자신이 만든 길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길을 내면 누군가 그 길을 따라오게 돼 있고, 남의 길을 걷는 것, 어쩌면 힘들고 외로운 싸움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걷는 가치가 있고, 알 수 없는 희열, 꿈, 희망, 그런 거로 가득 차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윤우관 씨도 봤잖아요. 그 책을 보면서, 그 사람 책을 읽어보면서, 이제 그 사람 삶을 보면서, 자기만의 길을 간 거예요. 자기만의 길을 가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롭고 지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거기에서, 뭐 때문에? 어마어마한 남이 안 간 자기 길을 가니까 어마어마한 희열이 있잖아요. 그죠? 꿈과 어떤 그런 희열이 있으니까, 그게 거기까지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에요. 자, 길은 선택한 사람이 것이고 행복은 지키는 사람의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길은 자기가 선택한 사람의 것이에요. 길이라는 거는 우리가 많이 있어요. 길이라는 건 많이 있는데 그 길을 어떤 길로 갈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죠? 내가 선택한 길은 내 거야. 내 거고. 그 다음에 뭐 행복이라는 건 뭐 지키는 사람의 것이고 있죠. 지키는 사람의 것이고. 이런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까? 네. 이런 길을 가다 보면 아주 아무런 생각도 안 나고 좋을 것 같아요. 그 옆에는 쌍막하네. 그 길은 너무 인조적으로, 그래. 인간적으로, 나무 전체 숲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오히려 차라리 없는 게 낫거든요. 그냥 강릉 스모기 더 좋아. 그거 다 알았어요. 가는 소문 가자고. 스모건에 갑시다. 소문 가자니까. 끝나고 나면 자, 매일 봐보세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 매일 같은 길을 걷고, 지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삶도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사는 집에도 매일 같은 길이지만은, 자기의 삶도 변화가 없어요. 맨날 같은 길이에요. 맨날 같은 길을 걷고 있고, 같은 골목을 지나도 매일 같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요. 내가 매일매일 걷는 길에도, 그 길은 같은 길이 아니다는 거죠. 왜? 어느 날은 여기 뒤에 나오지만 어느 날은 비바람이 불 수도 있고 어느 날은 눈보라가 칠 수도 있고 그죠? 어느 날은 햇빛이 쨍쨍 날 수도 있고 그 골목 내가 다니는 골목 길을 물론 내가 그 길에서 넘어져가 다리가 이렇게 다치기도 했지만 지나다닐 때마다 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 길을 다니는 건 나쁜 길이잖아요. 나쁜 길인가요? 길은 좋은데 내가 잘못된 거지. 나쁜 길을 피하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어느 날은 햇살이 가득한 차 눈이 부시고 어느 날은 비가 내리고 바람에 눈이 내려 바람 속을 걷는 것인지 길을 걷는지 모를 것 같은 날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느끼지 않는 거죠. 그거를 생각할 조차도 없는 여유도 없는 거고 내가 맨날 다니는 길이니까 그 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맨날 다니는 길도 다른 거예요.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니는 내 길이 다른 길, 변화를 줄 수 있는 길. 우리가 흔히 말을 하잖아요. 자기 길을 가고 나를 뛰어넘어서 가라는 것이 그건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게. 여기는 괜찮은가요? 이 길은? 그 길은 멋있습니다. 별로 네. 멋이 없던 것 같습니다. 그 길은 좋은 길이에요. 네, 이거 좋은 길이에요? 네. 얘는 안 넘어지겠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 정치에 빠져서 넘어질 수 있겠어요. 그 아가씨가 그렇기 때문에 안 넘어요. 아, 그래요? 아가씨 없나? 없어. 없네. 아, 여기 상범 씨가 있네, 여기. 아. 자, 그럼 문 밖의 세상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문 밖의 세상. 매일 아침 집을 나서고 저녁이면 돌아오는 하루를 살아도 늘 어제 같은 오늘이 아니고 또 오늘 같은 내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매일매일 다르죠. 오늘은 반드시 오죠. 오늘은 반드시 오는데 그 오늘이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생일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생일. 왜냐면 1년마다 돌아오는데 그 생일이 1년 뒤에는 다르다는 거죠. 똑같이 돌아오는 생일이지만 1년 뒤에는 다른 거예요. 아, 더워요. 네. 좀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아, 올려줘. 누가 춥대요? 김동선 씨가 추워요? 아, 하자까지 추우세요? 긴 거 입고 보면 몰라요. 저는 원래 더위를 안. 아, 그렇구나. 저는 뭐 더위도 많이 타고 추위도 많이 타고. 아, 뭐야 이거? 더우면은 참는 방법을 알려주셔야지, 강사님께서. 아, 네. 대표님께서. 더우면 그냥 참으세요. 더우면 벗으세요. 참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보면 그냥 삶이 그냥 어쩌면 체념하고 사는 것 같아. 매일 똑같다 생각하고 매일매일. 거기에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그런 것도 결과물 자체도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늘 그냥, 아유, 그래.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가야지. 오늘도 그냥 시간 됐으니까 출근해야 되지. 그냥 갔으니까 또 일해야지. 점심 때 됐으니까 밥 먹어야지. 저녁 때 되니까 퇴근해야지. 아유, 이제 저녁 때 이제 친구들 만나서 한잔 해야지. 아유, 때 됐으니까 집에 가서 자야지. 그것이 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늘을 소중하게 살아가는 게 바로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대표님. 거의 일반인들이 거의 8, 90%는 그렇게 살죠. 99.99% 아니에요? 아니죠. 이제 한 10%는 그렇게 안 살죠. 그러니까는 세상은 그래서 그 10% 사람들이 지배하는 겁니다. 네. 바꾸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샘플로. 네. 그렇게 안 사는 사람. 거의 여기도 지금 보면 여기 우리 하작가님이 좀 색다르게 좀 사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죠? 우리 김동성 이사도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이거는 어떤가요? 상방한가요? 뭐야? 와, 그건 진짜 좋은 길이네. 좀 무섭죠? 우와. 은행일이 떨어지면 안 돼. 좀 상막한 것 같아요. 그러게 뭔가. 야, 좋은 길. 이런 길도 있는 거죠. 세상에는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는 거예요. 자, 여보세요. 내가 매일 다니는 길을 걸으면 길은 오롯이 내 삶의 무게를 짓눌려 내 뒷모습의 초라함을 때로는 당당함을 고스란히 감싸안고 그 길이 내 뒷모습이나 앞모습 다 보는 거예요. 내가 맨날 아침에 활기차게 나올 때도 있지만은 풀이주가 나올 때도 있고 들어갈 때마다 초죽음이 돼서 가는 길은 나를 항상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이놈이 활기차던 풀이주가 있던 어쨌든 항상 길은 나를 받아주고 있는 거죠. 그 골모퉁이, 내가 우리 집에 골모퉁이를 들어가면 겨울이면 그게 굉장히 추워요. 우리 집에 그 동네 아버지분은 알겠지만 저 밑에서 우리 집까지가 해발로 말하면 700m래요. 그러니까는 그 서서히 올라온 건데 700m라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가 그 겨울 되면 바람이 그 보통 바람이 아닙니다. 그 골목에 바람을 맞으면서 내가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데 그걸 내가 표현한 거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내가 이제 그 느낀 걸 표현한 것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잘 됐나요?
그러니까 길이라는 건 나한테 불평을 안 하는 거죠. 내가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와도 나를 항상 반겨주고, 그죠? 그걸 내가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바람이 골목 모퉁이를 휘어감아 돌아가 나의 흔적도 없이 내리면 또 지쳐있는 모습이 투영된다. 그러니까 바람은 언젠가 스쳐 지나가고 휙 감아 돌아가잖아요, 골목에서. 근데 거기는 내가 지나가는 흔적은 바람결에 또 사라져가는 거예요. 또 내일이면 또다시 그 길을 나오고. 그렇다고 내가 매일매일 다른 데가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이 길은 마음에 드는가요? 진짜 좋은 길. 네. 민선 씨 가자. 이야. 아니 근데 그 출처와 어느 곳의 길인지를 좀 밝혀주셔야지. 이거 제가 이제 하나씩 밝혀드릴게요.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나중에 밝혀드릴게요. 독일의 어느 길. 우리가 가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가기 너무 힘든데야. 막 호주, 막 독일, 막 오스트리아 막 그런데야. 아유. 그런 거 같더라고. 밝혀주셔야지. 대한민국에 무슨 대한민국에 있는 길이면 내가 양계. 얼른 가지. 아니 내가 이제 우리도 그래. 이게 사실 시나브로라는 길을 지금 가고 있잖아요. 길을 닦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지금 가는 길이 어려워요. 없는 길을 만들어서 하니까. 진짜 전혀 없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없는 길을 가는데 분명히 그 벽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 벽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벽을 그냥 통과를 할 것이냐 아니면 돌아서 이렇게 갈 것이냐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가려면 반드시 거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방해하는 사람도 또 따르게 돼 있어요.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길을 닦고 나가는 사람이 그런 거 생겼다고 해서 안 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저 서울대 밑에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지하도로 그 건설하는 거 아세요? 안양에서 저 강남 저기 막 저쪽에 다 이게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로. 지하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게 이제 막 서울대학교에서 일정이 반대를 했죠. 관악산을 완전히 뚫어서 서울대, 지금 막 그 동네가 엉망이에요, 공사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 길은 전혀 없는 새로운 길을 뚫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이제 저는 걱정이 뭐냐면, 물론 산소통을 많이 이렇게 공기가 주입될 수 있게 다 과학적으로 해놓겠지만은, 우리가 내부 가선도로 이렇게 타고 정릉으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터널이 1km 넘잖아요. 거기서 옛날에 차가 불이 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차 놓고 다 도망간 거 아시죠? 질식하고 막 난리 나가지고요. 차 하나 불난 것 때문에. 그거 지금 완전히 막힌 데가 이제 양쪽에 뚫려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하로다가 그 안양에서부터 강남까지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우와, 그거 아무리 과학적으로 한다도 문제가 될 것 같아. 그 길은.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네. 산소 마스크, 네. 산소등 갖다 놓고 그건 다 있겠죠, 당연히. 응급처치 네. 등등 이런 거 해놓으면 사고가 나면은 네. 다 죽어야 되니까. 정말 그리고 진짜. 그 길은 다니지 말아야지. 그게 말아요. 하지 말아요. 다니지 말아야 할 게. 왜 만들어놔? 다니지 말게. 건드려놔. 아니 급한 사람은 건드려놓고 왜 되는 거야? 그게 누가 허용했냐면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일 때 이제 허용해가지고. 4대간부터. 아우. 그 롯데월드 그 저기 제2의 롯데월드 그게 원래는 그 비행기가 내리는 그 고도 때문에 그 설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비행로를 바꿨죠. 누가? 오세훈이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롯데월드 거기를 건설을 시작한 거예요. 거기는 아주 뭐 초대란이야, 초대란. 앞으로 막 그거. 그게 123층, 32층. 123층 555m입니다. 네. 근데 세계에서 현재 제일 높은 빌딩이 몇 층인지 아세요? 그거 싱가포르에 있는 건가요? 아니, 비디오. 아랍에미레이트 아랍에미리트 맞아요. 두바이에 있는 거. 163층이에요. 높이가 828m예요. 그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짓는 거라면서요. 828m.
참 딸이 대단한 쪘기 기술이 때문에 있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 중국은 그래, 아니, 올라가야 근데 되거든. 아니, 중국이 지금 짓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꾸 높은 거로 자꾸 올라가는 게 좋은 거는 사실 아니에요. 바벨탑에. 아니, 하늘이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아, 네. 바벨탑의 경고야. 자, 내 삶의 뒤안길을 보면 여기 다 누구나 그렇죠. 슬프고 힘든 날 뒤에는 비운 뒤 개인 하늘처럼 웃을 날이 있었고 행복을 느끼는 순간 뒤에는 비껴갈 수 없는 아픔도 있었어요. 누구나 다 행복한 순간도 있었고 행복 뒤에는 또 아픔도 따르고 누구나 그런 거죠. 누구나.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 제 얘기를 쓴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전부 제 얘기 쓰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그랬잖아. 배고픔이 있어야 그 즐거움이 있고 네. 내가 진짜 잠자리가 불편해 봐야 그렇지. 진짜 잠자리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거 어제 새벽에 3시에 뭐를 써서 오늘 해야 될까 막 고민하다가 그냥 내가 이제 살아온 걸 가지고 그냥 길에 대해서 길 그림하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내 삶을 가만히 보면은 뭐 슬프고 힘든 날도 있어요. 그러나 슬프고 힘든 날만 있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행복한 시절도 있고 아주 좋은 경험이 물론 힘들고 슬픈 날이 더 많습니다. 삶은. 그러나 그 행복했던 순간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사람은 죽죠. 염세주의에 빠지거나 그죠? 느려지면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생기고 주저앉고 싶어지면 일어서야 하는 이유가 생기기도 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 그 진짜 너무 멋있는 표현들이에요. 네? 이 작가보다 우리 대표님이 그 표현 솜씨가 네. 뭐, 이것이 옛날에 내가 이제 옛날에 이렇게 메모를 다 해놓은 것들이 제가 살면서 이렇게 힘들었을 때 이렇게 느낀 것 같은데 제가 왜 옛날에 막 문자를 엄청나게 보냈잖아요. 갑자기 버스 타가지고 막 글이 떠오르면 그걸 그냥 갑자기 막 써야 되는 거야. 그래갖고서는 문자 막 보내고 그랬거든요, 제가. 표현하는 방법이 너무나 문학적인 것 같아요. 혹시 문학 소년 아니세요? 아, 총각입니다, 소금. 제가 이제 많이 늘었죠. 책을 보다 보니까 이제 많이 늘고. 자꾸 이제 글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책을 쓰셔야겠다 빨리. 여기 이제 하 작가님도 글을 잘 쓰시잖아요. 글을 이렇게 오늘 어떻게 잘 쓰죠? 콘테스트 작가님이니까 당연히 잘 쓰겠지. 콘테스트 한번 하시죠. 자, 그래서 여기는, 아까 나무 있는 거보다 이게 훨씬 낫죠? 네? 이게 막 뚫려서. 네. 이런 길을 한번 싹 걸으면 정말 사색이 되는 거예요, 사색. 자, 이제 다 돼갑니다. 매일 같은 날 사도, 매일 같은 길을 지나도 하루하루 삶의 이유가 다른 것처럼 언제나 같은 하루가 아니고 계절마다 햇빛이 크게 다른 것처럼 언제나 같은 길은 아니라는 거죠. 정말 내가 저도 이렇게 삶의 길을 이렇게 선택해서 살면서 참 무수히 많은 길이 앞에 펼쳐졌지만 내가 선택한 길, 가보지 않은 길을 갖다가 내가 그걸 평가할 수는 없어요. 길이라는 거는 두 갈래 길이 있으면 한 길은 당연히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죠. 한 길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쉽죠, 항상. 가보지 않은 길은 항상 아쉽게 마련이에요. 항상 아쉽게 마련이고, 그것을 한번 뒤다보게 마련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선택한 길을 갖다가 후회할 필요는 없어요. 후회할 필요는 없고, 그 길이, 저 길이 더 만족했다, 저 길이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을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지금 내가 돌아온 길이, 지금 살아온 내가 온 길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길은 어떻습니까? 그거 최고다, 최고. 와, 이 길이 멋있죠? 1등기, 1등기. 자전거 타고 가네. 전사님 빨리 내려. 좋은 사람들이 땀 쏠다가 이제 타고 가다가 나무에 부대끼는 게 있어요. 아니, 꽃속에 일단 파묻히고 났어. 뒤에 누구 다음 태웠어요? 장에 김동당. 김동석이 탔어 뒤에. 뒤에요? 김동선 씨 탔어? 탔네. 잘 안 보인다. 쪼만하니까 안 보이지? 가렸어 뒤에 타니까. 분명히 탔어. 자, 보세요. 내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문 밖에 다른 말랑말랑하고 따끈한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많잖아요. 문 밖에 나가면은
유혹들.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정말로 세상에 유혹할 수 있는 것 너무 많아요. 말랑말랑하고 따끈따끈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자기 길을 우직하게 간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세상은 나를 유혹하죠, 당연히. 좀 더 쉬운 길도 있고, 좀 더 즐기면서 갈 수 있는 길도 있다고, 조금 더 다른 세상도 있다고, 끊임없이 나를 유혹합니다. 그걸 사실 사람들은 못 버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다. 강남에 이렇게 밤에 보면 참, 이거 대한민국 미래가, 이거 보세요.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지 깜깜한.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신림사거리가 이제 어디 굉장하잖아요. 그 전에 거기서 제가 그 사무실을 사업할 때, 제가 늘상 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새벽에 제가 한 3시 정도 이렇게 나가서 거기 좀 이렇게 바람도 쐬러 이렇게 서 있으면은, 정말 그 딸 같은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와서 이제 그 말을 걸어요. 제어만 달라고 그래, 제어만. 제어주고 먹여만 달라고 그래요. 실제로. 이제 다 놀고 갈 데가 없는가 돈 떨어지고. 그런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옛날에 지금은 더 심하죠, 지금은. 지금 직접 경험하셨어요? 아니, 그때 이제 옛날에 내가 신림사원에서 사업할 때 한 10년 전에. 지금은 그거 가지고 흉보는 게 없어요. 왜? 강남이나 이런 유흥가 주변에 PC방에 가서 앉아있잖아요? 남자들 앉아있으면은, 애들이 와서 제시를 해요. 실제 한번 가서 앉아있으면 제시를 합니다. 좋은 사장님이 한번 가서 앉아있으면 한번. 장소 좀 알려주세요. 이 유흥가 주변에 그 PC방에 가면 낮에 가서 앉아있으면은 3만원 달라고 그래, 3만원. 난 3만원이 뭔 3만원 달라고 얘가 돈 달라고 그러면서. 아저씨 3만원. 왜 3만원을 주는데? 아이씨. 가자니까 3만원에? 가출해서 나온 애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이게 좀 보통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 말랑말랑하고 따끈따끈한 놀이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돈 많은 사람들의 천국이라는 게 그러서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은 10대서부터 다 살 수 있는 거야. 돈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그 박한길 회장이 하는 말이 남자 돈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맨 딴짓만 하니까. 주머니에 돈 있으면. 여자들 다 돈 줘야 돼. 요즘 여자들도 돈 있으면 딴짓 하는 거 같아. 여자들은 할 게 많아. 자, 이 길도 괜찮죠? 오, 이게 진짜 최고. 이 길도 괜찮습니다. 점점 더 나아진 거 있어요? 오, 이 길은 저기 덴마크에 있는 거예요, 덴마크에. 아니, 네. 저 대표님. 그 좋은 길을 네. 묶어서 네. 책을 한번 내주세요. 근데 저희가 시나브로 좋은 책이 시나브로 책이 만들 거거든요. 요거 다 실을 거예요. 길에 대해서 이렇게 쫙, 길에 대해서 내가 이제 쫙 내 인생 이게 길이잖아요. 그 유년 시절부터 길에 대해서 내 인생 길에 대해서 해가지고 이걸 쫙 이렇게 시나브로 책에 실을 거거든요. 당신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네. 해가지고 그냥 그 사진을 내면서 그냥 길에 대해서 쫙 하면 완전 네. 베스트셀러. 되죠. 시나브로 책이 데리고 베스트셀러 될 거예요. 시나브로 책은 저자가 시나브로 공동저자죠. 공동저자. 왜냐면 여기 글 쓴 거 그대로 제가 그 출판사 그 편집장한테 그걸 보여줘서 우리 그 카페 와서 봤잖아요. 그 보여주더니 이거 책으로 묶어도 되겠다. 그대로 손대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냥 그래서 저번에 그 얘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나브로 책을 만든. 우리가 그동안 썼던 거, 우리가 했던 것들을 그대로 실으면 그 책이에요. 그게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주로 사진을 예를 들어서 액자로 붙이면 되거든요. 네. 너무 좋아. 자, 제 얘기입니다. 저 굉장히 고집불통의 얘기입니다. 고집불통. 고집처럼 험하고 힘든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돌아보고 잘못된 길을 왔다고 후회한 적은 없어요. 솔직히. 아쉬움은 남죠, 항상. 네. 아쉬움은 남는데 후회는 없습니다, 후회는. 자, 내가 가지 않은 길들에 대해서 욕심처럼 꿈꾸지 않기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길은 또 만들어. 내가 항상 얘기했다. 길은 또 만들어야 되는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계속적으로 길은 만들어야 되는 생각에서 내가
지금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지만 또 다른 길을 또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꿈틀꿈틀거려요, 몸 안에서. 그래서 어제 이제 그 교수님한테 뭔가 좀 색다른 얘기를 좀 했죠, 또. 그러니까 자꾸 그 내가 그 새로운 길을 만들어 놓으면 그 길을 누군가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또 그게 길이 되는 거고. 자, 가보지 않은 길 위에선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를 걱정하지 말고. 나는 이게 걱정 안 했어요. 솔직히 제가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너 학교 다니지 마. 큰아들이 중요하게 형만 공부시킬게. 그냥 뭐 학교 안 다니게 좋으니까, 네. 그 다음날 날 손잡고 데려간 데가 이제 방직공장이랬잖아요. 방직공장에 딱 가서 이제 한 이틀간 이제 왔다 갔다 비빌대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나가라 그래서 나와서 우리 어머니 또 이제 날 손잡고 그 다음날 또 데려간 데가 이제 뚝성 경마장 그 말똥 치우는데. 키가 작으니까 이제 기수가 되라고, 몸이 좀 작아서 기수가 되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한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있다가 또 나와서 또 손잡고 데려간 데가 이제 마장도 이제 철공소 이제 프레스 기술 배우라고. 거기가 이제 철제 캐비넷 철제 동양철제 아시죠 옛날에? 네. 동양철제 하청업체 공장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갔는데 그 마장동에 있었거든요. 그 프레스 기술한테 프레스 앞에 내가 쓰니까 프레스 형이 이거 할 수가 없죠. 그래갖고 이제 그 뭐 허드렛일 하다가 이제 용접을 배워보라 그래. 산소용접, 전기용접이 아니고 산소용접. 산소용접 이제 배우는 일을 했죠. 배우는 일 하는데 그 제일 곤욕이 뭐였냐면 그 잠자리 빈대가 많아가지고 옛날에. 빈대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 다음에 그 저녁마다 그 공장 사람들이 그 핫토를 쳐요. 핫토를 쳐가지고 그 술을 사다 먹어. 그러면 저는 앉아있다가 그냥 졸다가 핫토 술을 사와야 되고 막 그 쫓아는데 그때는 팔았어. 미성년자한테. 그때는 상관없었으니까 이제. 그래갖고 이제 술을 이제 다 끝나면 그 청소까지 하고 자야 됐어요. 그게 곤욕이었어요. 빈대 때문에 잠도 못 잤지만.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이제 하는데 또 제일 어려운 거는 철판이 들어오면 철판을 날라야 되는데 어른이나 나나 똑같이 하나씩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냐고 이렇게 잡으는데 이게 안 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막 그 일을 안 먹으냐 그걸 들고 가는 거야. 그래서 키가 그래도 악착같이 했어요, 이거. 그래서 이제 용접 이제 배우다가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한 8개월 만에 내가 얘기를 했지. 도저히 난 여기서 있다가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왜 진작 얘기 안 했느냐. 뭐 그래가지고 나왔지. 그러니까 그 길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제가 이제 나와서 이제 선택한 길이 내가 선택해. 엄마한테 이제 그랬지.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제 가겠습니다. 엄마가 가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데가 이제 조각이에요, 조각. 그래서 이제 조각 기술을 배우는 거죠. 그 길을 가서 내가 후회한 적은 없어요. 물론 아쉽죠. 다른 데들 더 배워서 기술을, 미래에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을 더 배웠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나름대로 조각의 어떤 그런 맛이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성격이 굉장히 좀 더 섬세해진 분야도 있어요. 깨끗해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길이, 내가 이렇게 길을 이렇게 쭉 오면서, 그냥 묵묵하게 이렇게 걸어왔다는 거. 그 다음에 그 길 위에서 나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 항상 나는 당당하게 말을 했어요. 나는 항상 내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했고, 나는 갔노라, 보았노라, 느꼈노라고 이제, 내가 항상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제 길입니다. 길이란 이렇게 어려운, 이것도 버스가 다니잖아요, 이런 길도. 그죠? 이렇게 어려운 길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는 이런 길도 존재하는 거예요. 쉬운 길만 가는 게 아니고 어려운 길도 가는 게 인생의 길이에요. 김경자 우리 그 감사님께서 73년을 살았는데 73년 동안 길이 순탄한 길만 걸어왔겠냐는 거죠.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잔 길을 걸으면서 정말 험난한 길서부터 평탄한 길까지 별 길을 다 걸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까지 온 길입니다. 모르죠. 또 앞으로 어떤 길이 더 놓여 있을지도 몰라요. 앞으로도 더. 아니, 왜? 살 날이 아직도 더 남았기 때문에 어떤 길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하는 것은 다 또 내 몫이에요. 그죠? 내 몫입니다. 자, 세상으로 발을 내디는 하루하루 엉뚱한 길로 이끄는 지류가 유형처럼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나의 의지와는 이거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요. 항상. 내 의지와 상관없이 길을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게 사실은 문제거든요. 거기에 휩쓰면 안 돼요. 그 지류에 휩쓸리면 안 돼요. 삶도 남아있어 세상 속으로 문을 나서는 일이 위험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내 길을 만들어가야 돼. 그래도 내 길을 만들어가야 돼. 신압으로 가는 길이 앞으로 처처 산중이에요. 근데 그 길을 잘 닦아 나가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한 2, 3년이면 정말 잘 닦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잘 따라올 수 있는 길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야? 겨울이네. 우리도 꽃이 아주 만발한 우와, 꽃이 아니잖아요. 꽃이 아니고 이게 무슨 나무죠? 눈꽃. 눈꽃. 서리가 살짝 앉은 거예요. 눈으로 코팅했잖아. 여기에도 뭐가 있어요? 나무. 여기 있잖아요. 신호도 네. 나요. 너무 안 어울린다. 사람들끼리 부딪히면 죽으니까. 너무 안 어울린다. 외국에는 항상 이런 게 있죠. 사람끼리도 저기 앉지 않게 이렇게 해놓죠. 잘 돼 있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길 위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길 위에 있다.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걷지 않고는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는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길 위에서 서 있는 거예요. 길 우에서 서 있지 길 밑바닥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니체가 이 말했어요. 이 책을 읽어보셨다. 저번에 내가 얘기했죠. 짜라투스 이렇게 말했다를 읽어보라고. 아마 이거 학교 다닐 때 많이 읽어봤을 거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해놨어요. 나는 다양한 길과 방법을 통해 나의 진리에 이르렀다. 내가 다리 하나만으로 먼 곳을 내려다볼 수는 없는 높이까지 이런 것이 아니라 중요하게요. 나는 길을 물어가며 길을 찾으려 시도했다. 시도와 물음. 그것이 나의 모든 행로였다. 이것이 이제는 나의 길이다. 너희들의 길은 어디 있는가? 나는 내게 길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하였다. 이를테면 모두가 가야 할 단 하나의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의 길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길은 무수히 많습니다. 사람마다 다 가는 길이 다르고 생각하는 길도 다르고 그것이 앞에 가시밭이 있는지 돌밭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돌밭이 나오면 돌을 치워가면서 가면 되는 거고 가시가 나오면 가지를 치워가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의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사람들이 먼저 간 길에는 내 길이 없다. 이게 사람들이 먼저 간 길은 내 길이 없어요. 이미 사람들이 먼저 가. 내가 내 길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지 않고 누군가가 먼저 간 길을 잘 닦겠지만 가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눈에가 아니고 눈에요. 이게 왜 이러지? 눈에 보이는 길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의 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렵죠? 사람의 마음속의 길을 안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이 길은 어떤가요? 와, 이런 길이 존재한다는 거죠. 험난한 길이야. 네, 험난한 길. 이 인생에 이렇게 험난한 길이 있다는 겁니다. 김동수 씨 인생에 험난한 길도 많이 거쳐왔죠. 지금도 험난하죠. 네. 반이 반도 안 돼. 근데 험난한 길을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어요. 이제 그 길을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못 참아서 하면은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 물이 빠져주고. 한장 쳐도 돼. 자, 이제 거의 다 끝났네. 자, 철학자 박이문은 산과 들을 일찍 서도 뚫은 고속도로에서 인간의 승리감을 느낀다면 들로 산골짜기로 꾸부라지는 철도에서 삶의 끈기를 본다. 표현 좋다. 스님.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농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통일호죠? 비둘기도 있어. 아, 비둘기호 있잖아. 아, 비둘기호가 있었구나. 12시. 통일호? 그 다음에 무궁화, 무궁화가 있고, 새마을. 새마을, 새마을 있고, KTX. 그 다음에 이제 그 KTX가 있죠. 자,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다 쓰는 데고 이렇게 조금씩 일정이 바뀌는데, 여기는 이제 거의 다 부산까지 가는데 얼마 안 쓰잖아요. 부산까지 가는데. 제가 그 사람의 이 행복이라는 게 뭐라 했어요? 행복의 어떤 행복이라는 것이 이 초스피드로 가서는 사실 사람이 행복이라는 걸 느낄 수가 없어요. 행복이라는 거는 이 행복을 내가 마음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데는 이 수많은 뭐가 있어요? 간이역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수많은 간이역을 존재하는데 이 수많은 간이역을 다 그냥 지나가는 KTS는 내가 그 열차를 타고도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바깥세상을 느낄 수도 없는 거고 그저 속도감만 있는 거예요. 그 속도감이 과연 나에게 뭐 안겨주는 게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족이 이걸 안 타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은 무궁화 같은 거 이거 딱 책 하나 들고 딱 타면은 뭐 대구까지 가면 한 번 딱 그냥 가볍게 입고 좋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잘 닦여지고 직속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길만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보면은 내가 구부러진데 우리는 항상 보면은 곡선은 아름답다고 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가는 길은 직선으로만 가려고 하죠. 왜냐면 누구나 다 곡선을 보면서 야 아름답다. 그러나 자기가 가는 길은 그냥 직선으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곡선으로 갈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사람이 올라갔으면은 내려오는 법도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법만 알고 내려오는 법을 모르면은 큰 상처 있고 더 우울증에서 그 자살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행복이라는 건 내 길을 가는데 이러한 수많은 간이역을 많이 거쳐서 달궈졌을 때 이 행복이라는 걸 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간과를 하는 거죠. 빨리빨리 문화가 그렇게 만드는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 제가. 빠른가 느림, 승리와 패배, 과연 그것이 존재하는가? 잠시 이김이 승리이고, 잠시 실패가 진정한 실패인가? 영원한 시간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눔을 허락할 것인가? 우리들은 과연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한번 반성을 해보는 거야.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 길을 어떻게, 그러면 그 길을, 정말 새롭고 올바른 길을, 정말 괜찮은 길을 딱 꺼내면 누군가 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새 정부 들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자유학기제라는 걸 실시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육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지네들 하는 말이 뭐였어요? 주입식 강의는 안 된다. 주입식 교육은 안 된다. 맨날 떠들면서 그 사람들 바꾸려고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왜? 자기네 밥그릇이 문제거든요. 항상 어디 매스컴에 나와서는 말을 하죠. 그 사람들 매스컴에 나와서는 항상 떠들어대요. 무슨 박사 모시고 참 훌륭한 말 했어요. 그 사람 뒤 마음속에는 소개를 드려보면 그거 시행되면 안 돼. 내 밖으로 끊어져. 그 말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20년 전부터 그 얘기 나왔던 게 한 번도 바뀌질 않았어요. 그 길을 다 끊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유학기제라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시험 없이 독서 토론과 체험, 현장 체험으로 이번 학기부터 시행했잖아요. 37개 학교로 시행했어요. 신업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선택, 학교장들이 선택해서 신청해서 할 수 있게 되고 2015년대는 전체 대한민국 전체를 다 시험을 없애고 토론하고 어떤 현장 학습으로 이제 대체를 하는 걸로. 그러면 이제 그게 바뀌려면 입시도 다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그 길에서 서서 지금 온통 그 교육자들 그 말 잘하던 사람들이 다 반대하죠. 시행착오다.
아직 우리는 때가이드다. 시기상조다. 시기상조다. 뭐 프로그램이 안 돼 있다. 아직 인적 구축이 안 돼 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동안 수년간을 갖다 나와 TV에 나와서 열심히 그거 이렇게 받게 된다 했던 사람들이 왜 그래? 자기 밥그릇이 끊어져요. 자기 밥그릇이. 그거 내가 전부 다 사행시키죠. 그래서 그 길이 누군가가 만들어 놓으면 사행시켜. 어려워도 그 길이 시행착오가 겪더라도 이 정부에서 그거를 만들어서 반드시 새 길은 시행착오가 이렇게 말해잖아요. 누군가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왜 나갔어요? 안 건드렸어요. 길이 또 새로운 길도 나왔다. 저 길이 빠져가지고. 예, 길이 또 생겨나네요. 오! 그렇죠. 안정아 드라이브 가자. 이 길을 가면은 드라이브 가고 싶어요. 밟아. 언니 달려. 여기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밟아. 이거를 잘 보세요. 이게 정리입니다. 오늘의 정리야. 자, 토끼는 주위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바쁘게 도로 위를 지나가는 사람을 보았다. 왜 그렇게 급하게 가니? 토끼가 물은 거야, 토끼가 물은 거예요. 상범 씨한테 물은 거야. 라고 그렇게 물었다. 내 일을 쫓아가. 내 일을 쫓아가고 있어. 내 일을 쫓아가고 있어. 그가 답이야. 토끼는 물었다. 그런데 내가 일을 쫓아가야 할 정도로 일이 너를 앞서 달리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지? 일이 내 등 뒤에 있는지도 모르잖아. 그러면 그냥 멈추기만 하면 만나게 될 텐데 지금 너는 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건지도 모르잖아. 현대인들의 이 18세기에 쓴 거에 이게 우아요. 18세기에 산업화로 막 그 돈에 막 그냥 도시로 막 그 몰려들면서 농촌에 막 그런 게 도시로 막 몰려들면서 아유 어서 오세요. 이건 어쨌든 그거를 빗대서 써놓은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하 작가님, 우리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그죠? 뭘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막 달려가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 산도 있잖아요. 흉내 내지 마. 좋아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우리 책의 250페이지 나오는 건데요. 길을 걷는 것은 때로 잊었던 기억을 다시 찾는 기회예요. 이리저리 걷다 보면 자신에 대한 깊이 생각할 여유가 생기게 되고 때문만이 아니라 걷는 것에 의해서 시간의 흐름 거슬러 올라가는 길이 트이고 추억들이 해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걷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걷는 예찬이에요. 이러한 여유를 가지고 항상 근데 인생에 누군가가 나하고 항상 손을 잡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저는 없어서 참 안타까워요. 뻥치시네. 우리는 있는데. 시답으로 식구가 다 식구라고 또 갑자기 또 아니, 바꾸시네. 그냥- 아니 저분은 한청문이 안 계시니까 셋이 또 뻥치.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뻥치시네 그러더니 이 자리가 두 자리인가? 저 자리가 그 자리인가? 한두 순간은 아니, 사람이다. 뻥치시네. 아니, 그 길이 너무 좋아. 또 찍겠다. 학교가 아, 이거 찍으시려고요? 거기서 찍으시면 되고 있어요. 네. 이거보다 그거 찍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 화면이 커서. 제가 더 밝아요. 이게 더 좋아요. 어두워요. 뒷깔이 다른데. 빨리 찍으세요. 저 끝나야 돼. 이 좋은 길을 혼자서 보긴 아까. 혼자서 안 가잖아. 우리는 부대 가고 오니까 괜찮아. 또 있어요, 길. 없습니다. 끝났어요. 자,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걷기에 꼭 필요한 자본인 여가와 자유와 독립은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걷는 자가 갖춰야 할 자질은 신의 원칙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걷는 자가 되려면 하나의 섬기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누가 말한 거냐면 서로가 말한 거예요. 서로란 사람이 최초로 서로란 사람이 걷는 거에 대한 예찬을 최초로 썼어요. 조지 서로. 네, 조지 소로스 말고요. 아니, 조지 서로. 헬리인가. 어머. 이거 누구죠? 또 네. 동성. 이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누구죠 이거? 동성. 동성킬. 이거 뒤에서 보니까는 현애 씨 같은데? 언제 여기 갔었어? 아, 참. 그 몰래 찍어놓고 여기 일본이죠? 사장님 찍었잖아. 자, 걷기는 살아있는 자의 특권이고요.
진정한 위대한 생각은 걷기로부터 나온다. 이게 이제 위대한 사람들이 말을 한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이 말을 한 겁니다. 걸어서 행복해져라. 자, 걸어서 행복해져라. 걸어서 건강해져라. 우리의 나날을 연장시키는, 즉 오래 사는 최선의 방법은 후회 없이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걷는 것이다. 근데 디켄스가 그거 말해요. 자전거 타잖아요. 이게 이제 조우서 선생님 아까 타고 오다가 일로 왔어요. 여기서 들이받아요. 여기서 들이받아서 이제 넘어지는 거를 내가 뒤에 안 싫었습니다. 안 싫었어요. 이거. 처참하니까. 처참한 모습이라서. 자전거 타는 게 부끄러워서 도망가는구나. 감사합니다. 그